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 의혹의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호평을 받아온 방미성과마저 퇴색하고 있어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전국 상황과 분위기 짚어보면서 향후 전국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세현 미래전략연구소 상임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사님, 지난 주말에 윤창중이라는 이름 세자가 이제 대한민국을 장식을 했는데, 예. 자, 그 기자회견 예. 도대체 왜 했는지가 정말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회견을? 참 이거 창피한 일이고요. 네. 저도 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고 다 이게 진짜 국가의 품격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실상은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네. 또 공무원이 고위공직자가 나라의 뭐 안위를 걱정하는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에서 진짜 밤잠을 자지 않고 대통령을 도와야 할 입장에서 그렇죠. 술을 먹었다. 그렇죠. 네. 어떤 이유도 그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술을 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추행 이전에 술 마신 것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공직자의 자세는 뭐 옛날 우리 뭐 어른들도 그런 많은 이야기 하고 있지만요. 실상은 뭐 오이 뭐 밭에서 어떻게 한다, 배나무 밑에서 뭐 가건을 고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상은 뭐 옛날 그 뭐 조선시대도 보면은 방울을 달아가지고 자기가 가는 발걸음에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윤창중 전 대변인의 이 성폭행 성추행 사건은 잘못됐고요. 그리고 또 이번 기자회견은 너무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에게 자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고 또 사실규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뭐 물귀신 작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고요. 또 그리고 또 윤창중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잠적이라기보다는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상황에 대해서 상황별로 분석하고 거기에 도출되는 결과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본인뿐만 아니라 또 가까운 뭐 지인 또는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증거가 뉴욕에서 뭐 어떤 그런 또 성추행이 있었다 이야기하니까 바로 기사를 내려달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잠적하고 휴대폰이 꺼져 있지만 결국은 언론의 그 동향은 계속 살펴보고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당당한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청와대 조사에서는 분명히 엉덩이를 만졌다고 했으면서 왜 기자회견에서는 허리를 한 차례 툭 쳤다. 이렇게 말을 바꿨을까요? 실상은 뭐 윤창중 전 대변인의 허리가 어디까지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네. 갈비뼈 뭐 몇 번 갈비뼈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미국 경찰의 뭐 그랩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있는데 지금 윤창중 대변인은 지금 그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뭐 성추행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추행이라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 언론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남기 수석도 끌고 들어가고 이렇게 자꾸 문제를 본질을 흐리는 게 막 중요한 기자회견 내용이고 또 그런 윤창중 대변인의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있으면 10시에 예. 대통령이 이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하시는데 예.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어떤 발언이 나올지가 예. 저희가 지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면 어느 수준의 사과를 할지, 예. 뭐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할지 아니면 뭐 대국민 사과를 할지 그리고 궁금한데 그 위원님께서는 예전에 뭐 대변인도 하시고 친박인데 대변인도 하시고 그래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세요? 어떤 수준까지 나오실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마 오늘 아침 해가 뜨는 게 두려울 겁니다. 네. 국민들 볼 낯이 없으니까요. 네. 그분은 지난번 뭐 우리 개성 거기 공단 사태 때도 봤지만 그분이 그렇게 뭐 왜 이렇게 급작스러운 뭐 결정을 하느냐 이랬을 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내 나라 국민 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북한 지역에 두고 있을 수 없다. 이런 애틋한 그런 대국민에 대한 어떤 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이런 게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진짜 60년 동맹을 확인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려고 나간 정상회담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대통령의 이별한 대변인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국민들 볼낯이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꼭 말씀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일단 그 20대의 그 가장 꿈 많은 그런 인턴 직원에게 이야기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먼저 위로를 해야겠죠. 예, 가족들에게도 해줘야 되고요. 네. 또 미국 교포 사회라는 건 얼마나 한국을 떠나가지고 어려운 그 미국 사회에서 성장한 우리들입니까? 그분들에게도 사과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또 믿고 맡겨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또 인사 시스템 정비하고요. 또 그리고 공무원들 기강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런 말씀 정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윤창중 전 대변인 경질됐고 이제 이남기 홍보수석도 사퇴를 표명을 했는데 이 청와대 박근혜 이 사람들의 줄 사퇴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줄 사퇴는 조금 뭐 너무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실상은 줄 사퇴가 있다면 무슨 대단한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주당에서 뭐 줄 사퇴하고 저는 수석들이 뭐 사퇴하라까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줄 사퇴는 맞지 않고요. 만약에 우리가 위가 아프다 이러면 위의 아픈 부분에 대해서 환부를 도려내고 집중적인 치료를 내서 보강을 해줘야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 잘못됐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하게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은 뭐 지난번하고 똑같더라고요. 거의 뭐 20% 아래더라고요. 예. 이런 입장에서 또 지난 대통령이 뭐 소통이 안 된다, 뭐 인사가 잘못됐다 이러는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평가는 이런 거 아닙니까?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가 71%예요. 그 중에서 또 여당 중에서 누가 잘못했냐 이랬을 때 둘 다 잘못했다가 60%, 65%지만 여당 잘못했다가 15%고 야당 잘못했다가 1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짜 60년 그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신뢰를 확보하고 보는 방향, 보는 각도까지 다 맞추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한미정상회담에 디테일한 것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지금 이게 국론 분열로 갈 게 아니라 자기 실력을 키우는 데 해주셔야지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에 대해서 실상은 위로를 해줘야 돼.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진짜 이렇게 애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위로 정도는 해주는 것이 나는 민주당이 실력을 키우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예. 환부는 도려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남기 홍보수석 정도는 어떻게 경질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실상은 뭐 성추행을 한 것은 윤창중 전 대변인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위에 직속 상관이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상황 설명을 하는데 실상은 뭐 가해자의 말이다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또 밑에 있는 실무자의 뭐 선임행정관의 이야기를 듣고 대사관의 이야기를 뭐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이남기 수석이 뭐 잘못 되었다 안 됐다를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은 아래 사람이 잘못됐는데 위 사람은 너 잘못됐으니까 정리하고 저는 뭐 자기는 그 자리를 유지한다. 이건 우리 한국의 어떤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가 여론의 흐름을 좀 읽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아마추어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그 대통령의 보고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네. 또 이남기 수석이 귀국을 종용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도 뭐 당의 사무총장을 하면서 윗분들을 모셔본 적도 있고 또 뭐 정책 결정에 관여해 본 적도 있는데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그 정책을 결정할 당시에 정서가 있고요. 네. 또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출발하느냐 이거죠. 부산에서 출발할 거냐, 대구에서 출발할 거냐, 대전에서 출발할 거냐. 그럼 그 당시에 정서는 뭐냐면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서 한국과 미국이 세계에서 같이 나아가기를 위한 한미 정상회담 기간이단 말이죠. 그럼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되니까 그게 정서입니다. 기자나 수행원이나 모든 공직자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대통령께서 그 기준이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을 보고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우리 만약에 밑에 실무자 입장에서 팩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이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먼저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다는 건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나름대로 저는 이남기 수석이나 청와대 실무자들이 할 만큼 했다 이래 보는 거지 은폐나 어떤 잘못된 왜곡 사실을 왜곡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예. 청와대에서 두 번의 뭐 공식적인 브리핑을 했잖아요. 예. 첫날 돌아온 날 이남기 홍보수석이 예. 뭐 사과 뭐 비슷한 기자회견을 예. 하셨고 예. 이제 다음에 허태열 비서실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셨는데 예. 자, 그 첫날 이남기 홍보수석이 한 기자회견을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대통령께 사과를 드린다라는 말을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했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왜 그러냐면은 이남기 수석이나 윤창중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고 또 수석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왜 사과합니까? 그는 개인적으로 자기를 홍보수석에 발탁해줘서 일할 기회를 줬고 대변인으로 일할 기회를 줬다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여야에서 아우성이 대단한데 뭐 야에서는 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너무 나간다고 보십니까?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너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그 거대한 아젠다를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실상은 아버지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일 보고 있는데 집 안에서 뭐 잘됐다 못됐다 이래 이야기하는 건 좀 사실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그런 조금 멘트 같은 경우는 들어왔을 때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미 간에 있어서 이 윤창중 대변인과의 어떤 성추행 사건을 해서 외교적 마찰은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미국 뭐 당국이 성추문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 이래 하고 또 한국 정부가 그건 잘못된 반대 표명이 좀 있고 이렇게 쟁점이 돼야 되는데 이건 개인적인 일이라는 게 분명하게 밝혀졌고요. 또 성추행이라는 걸 인정했고요. 또 조사를 하면 얼마든지 미국에 보내겠다고 하고요. 또 이것은 사실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란 말이죠. 이것을 민주당이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이제 결국은 미국이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우리 측에서는 뭐 윤창중 대변인을 뭐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쪽에 이제 고발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예. 근데 미국에서 고발을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과연 지금 뭐 앞에 뉴스를 봐주셨겠지만 CCTV 같은 것도 이제 확인은 금방 나올 텐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이 사건에 좀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적극적이다보다는 저는 이제 화면 자료로 이제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인턴 직원이 이제 어쨌든 우리도 경찰에 가서 이제 고발을 한다, 고소를 한다면 이제 문건을 작성을 한다, 서류를 작성한다.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grab the 바탁 without her permission. 그녀의 허락 없이 엉덩이를 그랩 잡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첫 피해자 진술 조서란 말이죠.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미국의 어떤 가치 기준서에 엉덩이를 만졌다, 집었다 이런 이야기는 이거는 미스디미너라 이거는 경범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미스디미너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니까 미국 경찰에서 이건 경범죄 처리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의해서 하는 거지. 또 저희들이 만약에 외국인이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경찰서에 들어오면 그것도 경범죄 처벌의 기준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뭐 국무장관과 의논해서 미스디미너를 해라 어쩌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부탁한다고 되는 나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저희가 계속 많은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제 저와 얘기했던 한 전문가는 미국이 이러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또 완전 바꿔서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그럴 보십니까? 가능성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200년 뭐 넘게 이렇게 민주주의를 세워온 나라인데 그분들은 어쨌든
미국 최대의 강성대국 미국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그건 정직과 신뢰입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저희 나라들을 뭐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뭐 국가 안보도 튼튼히 하고 또 그리고 국가 번영을 시켜서 뭐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데 그분의 보이지 않는 밑에 행간을 읽어보시면요. 그분은 수출 뭐 7위의 세계 대국으로 이끄는 것도 있지만 신뢰가 사회적인 자본이 되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직과 신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고나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이 해오신 말씀, 그다음에 그분이 해온 공약 그런 거 보면은 그분의 앞을 어떻게 전국을 운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이벤트, 어떤 뭐 돌아가는 뭐 술수 이런 거 전혀 없는 분입니다. 예. 네. 자, 그 윤창중 대변인이 지금 뭐 방미 성과 지금 대단한 걸 갖다가 지금 완전 깔아뭉개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고 뭐고 뭐 대통령도 그러겠지만 예. 굉장히 지금 윤창중을 임명한 걸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대변인 임명은 저는 사실 그 개인의 발탁이라기보다는 저는 세력의 발탁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을 예,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면 실상은 뭐 이렇게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기 좀 어려운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의 어떤 그 문재인 후보 쪽 야당 쪽 후보들 거기를 지지하거나 어떤 그 이론을 전파하는 그런 또 많은 또 좌측 인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실상은 또 이렇게 뭐 우파 쪽에서 좀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몇몇 안 되는 뭐 어떤 분은 뭐 어병 역할을 했다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쪽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시원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보수적인 이런 뭐 세력들의 어떤 상징 뭐 이런 거로 나는 윤창중 대변인이 뭐 좀 발탁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실은 뭐 우리 다 아시고 계시지만 지난 청와대의 소통이 안 되는 1번이 뭐냐 했을 때 윤창중 대변인이 1번이었던 거 아닙니까? 기자들 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윤창중 대변인이 소통을 막는 제 1번이다 이랬단 말이죠. 네. 네. 그랬던 게 일어날 것을 기다려왔다. 또 일어날 일 나왔다. 터질 일 터졌다. 지금 이렇게 언론들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이제 10시면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할지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네. 예. 사실 그 비스마르크라고 이제 독일의 그 철혈 재상이라 해가지고 나라를 그 이제 독일을 부강으로 이끈 재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이제 나라를 이제 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세계를 아주 강대국으로 만들고 난 뒤에 자기가 한 연설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저는 진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된 데 있어서 감사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국민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나갔을 때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요. 네. 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당당하게 나가서 미국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요. 그리고 두 분 다시는 여성 대통령을 모시고 나갔을 때 공부하는 또 기자들과 함께 어떻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네. 이런 국민들을 키우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잘 부탁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